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도전동기의 기동, 속도 제어, 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 전동기에 기동하면 꼭 중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기동전류는 작을 것, 기동전류 제한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기동 토크는 클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전동기의 기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도전동기의 종류를 두 가지로 보게 되면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기동법이 다르게 되는데, 건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동의 비례추이라는 게 있죠, 그죠? 비례추이 방법을 이용한다. 이 비례추이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의 2차 저항, 즉 2차 저항을 증가시켜서, 그죠? 2차 저항 R2라고 하는 값을 증가시켜서 슬립을 증가시키고, 그쵸? 슬립을 증가시키고 기동 토크를 기동전류 감소를 한다. 그쵸? 건선형 유도전동기는 비례추이를 이용한 유도전동기 기동을 하고 있고요. 자, 농형 같은 경우에는 전전압. 첫 번째가 전전압. 첫 번째는 이제 전전압 기동. 다른 말로 이제 직입기동이다라고 하죠. Y 델타 기동. 그죠? 세 번째, 리액터 기동. 네 번째, 보상기법. 기동기 보상기법. 기동기 보상기법. 세 번째가 콘돌퍼 기동이에요. 콘돌퍼 기동. 자, 5개 정도가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종류를 봤는데, 세세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전전압을 보도록 하죠. 자, 전전압 기동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에 그대로 공급을 한다. 전전압, 풀전압을 가한다 이런 얘기죠. 전전압 기동 같은 경우에는 약 5kW 이하의 소형에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전압을 가하면 기동전류가 큽니다. 그래서 기동전류가 전격 전류의 4에서 한 6배 정도의 기동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전동기 용량이 커버리게 되면 기동전류 또한 마찬가지로 커지게 돼서 건선을 소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전전압 기동, 즉 직입기동 같은 경우에는 5kg 이하의 소형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Y델타 기동이 됩니다. 이 Y델타 기동 같은 경우에는 건선을 Y 결선으로 기동을 하고 델타로 운전을 하는 방식이 Y델타 기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로를 보시게 되면 코일을 기동할 때는 이러한 Y의 모양으로 한다 이거죠. 자, Y의 모양으로 한다. 자, 기동은 이렇게 하고 운전은 이것을 델타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일에 가해지는 전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선간전압, V의 전압을 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V의 전압을 가합니다. 자, 이때는 운전시이고, 이때는 기동시입니다. 기동에서는 Y, 운전시는 델타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코일에 가해지는 전압은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그쵸? 루트 3분의 V. 자, 그러면서, 자, 이 델타 운전시는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V가 됩니다. 그러면 운전시와 델타시를 비교해보면, 운전시에 대한 기동시를 비교해보면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죠? 가해지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시간에 배웠던 토크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면 토크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쵸? 3분의 1배가 됩니다.
자, 또한 여기에 전류와 여기에 전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다시피 Y 결선 시 선전류는 델타 결선 시 선전류의 몇 배다? 3분의 1배다. 그래서 전류가 또한 기동전류는 운전시 전류의 3분의 1배가 되더라 이겁니다. 델타 시의 3분의 1배에서 이 Y 델타 기동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15kW 정도의 용량에서 사용이 되며, 자, 전압은, 자, 기동시 운전에 비례해서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 토크는 3분의 1배, 전류는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리액터 기동입니다. 자, 리액터 기동은 자, 전압 강화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전동기에 델타로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뭐 델타가 됐든 뭐 그냥 동그라미로 해줘, 그냥 편의상. 전동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유도 전동기 IM, 그죠? 인덕션 모터.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가해지는 전압이 3상입니다. 하나, 둘, 셋. 3상의 전압이 가해지는데, 여기에 무엇을? 리액터를, 1차 측에 리액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리액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전압이 떨어지면 그만큼 전압이 감소해서 기동전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즉, 전압 강화를 통한 공급 전압을 감소시켜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것이 이 리액터 기동입니다. 기동이 완료되면 이걸 뭐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단락을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리액터 기동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상기법, 기동기법. 자, 기동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전원의 전압을, 자, 여기에, 자, 하나, 둘, 셋. 요렇게 해놓고, 여기를 요렇게 Y결선을 합니다. 자, Y결선을 하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공급전압이 V, 여기에 공급전압이 V, 여기에 공급전압은 V입니다. 대신에, 요 리액터에 가해지는 전압은 Y결선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 유도전동기 IM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서 전원을 요렇게 빼오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 거기에서도 또 뭐를? 전압 강화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동기법인데, 기동기법 같은 경우에는 15kW 이상에서 사용이 되며, 자, 이러한 코일을 Y결선에 놓고 전압 강압을 통한, 즉 여기에서는 전압이 루트 3배가 줄어들고 또 거기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전압 강화를 이용한 방법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완료됐을 시에는 여기에 바로 직접 연결을 하는 방법이 요 기동기법, 보상기 기동기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콘돌퍼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 리액터 기동과 이 기동기 보상기법을 합쳐놓은 방법이 콘돌퍼 기동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제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속도 제어. 자, 속도 제어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 식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식 N은 1-S에 P분의 120F.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자, 무엇을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슬립, 주파수,
극수를 제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 제어에서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농형 전동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선형이 있습니다. 이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1번, 자, 슬립 제어. 슬립 제어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전압 제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요 주파수를 제어하는 거, 주파수 제어법. 세 번째, 요 극수를 조절하는 극수 제어법이 있습니다. 이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속도 제어에서 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 전압 제어법은 요 슬립을 제어하는 것인데, 이때 이 슬립은 요것이 중요한 거죠.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슬립은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을 제어하면 슬립이 변화하고, 슬립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압 제어의 특징을 보면, 전압 제어의 특징을 보면, 요 전압이 변화하는 데에는 이 슬립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 범위가 좀 좁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주파수 제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자, 유도 기전력 E는 얼마가 됩니까? E는 4.44 FN 파이입니다. 그렇죠? 주파수를 제어를 하면, 여기에 있는 주파수를 제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파수 제어하면 속도 조절됩니다. 자, 대신에 이 공급 전압이 일정하다면 뭐가? 자속이 감소합니다. 이 자속이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 제어를 할 때는 이 주파수와 비례해서 이 공급 전압도 같이 변화시켜줘야지 우리가 이 주파수 제어가 가능하더라. 자, 이때 주파수 제어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바로 효율이 좋아집니다. 효율이 좋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속도가 빠르면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효율이 좋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효율이 좋다라는 내용과, 이 주파수 제어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자, 여러 개의 전동기를 한 번에 주파수를 싹 바꾸면 다 같이 싹 속도가 바뀝니다. 그런 여러 개의 전동기를 연동해서 변화시켜줘야 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 주파수 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전동기나 그 다음에 실 만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인경 공장, 포트 모터 제어에, 그러니까 실 만들려면 실을 막 감는 그 전동기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바꿔주면 그거에 따라서 다 똑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 제어법 같은 경우에 선박용이나 또는 포트 모터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극수 변화법. 여기에 있는 극수, P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요 극수 제어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효율이 좋다.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단계적. 요 P값이라고 하는 건 정수지 않습니까? 2, 4, 6, 8, 10. 그죠? 그래서 단계적 속도 제어가 된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속도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밖에 속도 제어가 안 된다.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자,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해당된다? 농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아주 잘 나오는 뭡니까? 당연히
비례추이겠죠. 이 비례추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2차 저항제어법이죠. 2차 저항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2차 여자법. 세 번째 종속법. 그죠? 종속법이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추이 같은 경우에는 자, R2를 증가시키면 슬립이 증가합니다. 그죠? 슬립이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2차 저항법, 비례추이. 2차 저항을 증가하면 슬립이 증가하고 속도는 줄어들고, 이게 R2 가스 변화시킴에 따라서 속도 제어가 가능하죠. 그러면 비례추이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효율이 낮고, 그 다음에 조정 범위, 제어 범위가 낮다. 제어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신에 속도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그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많이 사용된다. 중용량 정도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2차 여자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2차 회로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는 회전시 SE2라고 하는 전압이 될 거고요. R2, 여기는 X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차 여자법은 요 회전자 주파수와 동일한 외부 전압을 가해주는 겁니다. 회전자 주파수와, 좀 이따 적을까요? 즉, 회전자 주파수 뭡니까? SF1이죠. 그죠? 회전자 주파수와 동일한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게 2차 여자법입니다. 그러면 이 회전자 주파수와 동일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EC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하나는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과 동일한 방향인 게 있을 거고, 하나는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과 반대 방향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식을 써보면 동일한 방향은 SE2 플러스 EC가 되고, 그러니까 공급 전압과, 그러니까 2차 측에 유도되는 전압과 공급 전압이 크기가 더해진 쪽인 거고요. 자, 하나는 SE2 마이너스 EC,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리는 뭐냐? 요 값이 일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일정하게 해주는데, 자, 여기에서 EC를, 자, 요 상황에서 EC를 증가시키면 요 값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은 감소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S 값이 감소합니다. 그잖아요. 요 값이 증가하면, 요 더한 값이 일정하려면 요 값이 증가하면 이것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 값이 감소합니다. 슬립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속도는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EC를 가해줬을 때, 자, EC를 증가하면, 요 값이 증가하면 전체 값이 뭐예요? 감소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S 값이 증가해야 됩니다. S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회전 속도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자 주파수와 동일한 이 EC라고 하는 전압을 가해서, 즉 슬립을 변화시켜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여기에서 요 가해지는 요 EC의 전압을 만들어주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정류자 전동기나 정류자 전동기를 이용하거나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라던가 동기변류기,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종속법입니다. 이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극수 제어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무브와 속도는 뭐랑 같습니까? 동기 속도랑 같습니다. 아이디얼하다면. 자, 그럼 이걸 식으로 써보면 P분의 120F인 거죠. 이 종속법에는 세 가지. 직렬 종속법. 그죠? 직렬 종속법. 두 번째는 직렬 차동 종속법. 제가 이 직렬 종속법이나 직렬 차동 종속법이나 세 번째 병렬 종속법이나 회로도는 알고 있지만 굳이 그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 회로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직렬 종속법. 직렬 차동은 뺀다는 얘기고, 병렬 종속법. 그러니까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그러니까 하나는 극수가 P1인 유도 전동기고 하나는 극수가 P2인 유도 전동기.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직렬 차동, 병렬 접속이 됩니다. 그때 무브와 속도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N0는 극수를 더한 거의 형태. P1 플러스 P2분의 120F가 되고요. 차동 같은 경우에는 빼라. 그죠? 무브와 속도가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병렬 같은 경우에는 무브와 속도는 이 두 개의 극수의 평균값 뭡니까? 2분의 P1 플러스 P2가 평균값이죠. 극수가. 분의 120F.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P1 플러스 P2분의 2에 곱하기 120F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종속법에서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라. 문제에서 이러한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의 무브와 속도가 얼마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역회전이 있겠다. 그죠? 역회전. 자, 역회전을 얘기하는데 유도 전동기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무엇을 이용합니까? 바로 회전, 자개. 삼상 회전자개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A상에 대한 벡터와 B상에 대한 벡터와 C상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 B, C에 대한 전압을 받으면 지금 상회전 방향은 A, B, B, C, C, 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임의의 선, 아무 선이나 두 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아니라 이거 두 개 바꾸면 뭐가 됩니까? A, B, C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자리 바꾼 겁니다. 그럼 상회전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 B, B, C, C, A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임의선 두 개만 바꾸면 무조건 회전 방향은 바꾸게 된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역회전이 되기 위해서는 임의의 두 선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 역회전이 가능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제동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법. 자, 제동법을 보죠. 제동법. 자, 제동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직류기에서나 또는 동기기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법에는 발전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생제동, 세 번째 역상제동이죠. 우리가 역상제동을 다른 말로 플러깅제동 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발전제동 같은 경우에는 자, 전원을 끊고 자, 관성에 의해서 전동기는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발전기가 됩니다. 이때 발전된 전력을
자, 저항을 통해서 열로서 소모하면 그것이 이제 발전 제동이 되는 것이고, 회송 제동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성에 의해 회전돼서 발전이 됐을 때 그 발전된 전력이 다시 전원으로, 그죠? 전원으로 충전이 되면 그것을 바로 이제 회생 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역상 제동은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토크를 주어서 급정지시키는 방식이 역상 제동이 되겠습니다. 뭐 제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이상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이상현상에서는 크로우링 현상이라는 게 있고, 크로우링 현상. 그 다음에 게르게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크로우링 현상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게 되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 토크가, 즉,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하 토크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죠. 얘를 부하 토크. 이것을 토크 T라고 보죠. 자, 이 전동기에 가해주는 토크는 부하 토크보다 커야지 얘가 회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전동기 토크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계속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가 계속 커져서 무한대까지 가겠죠. 그게 아니라 이 부하 토크와 이 전동기 토크가 같아지는 요 부분에서 일정한 속도로 전동기는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 빨간색은 지금 전동기 토크입니다. 그죠? 전동기 토크.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이 유도 전동기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고 있느냐면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조파. 이 고조파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ENM 플러스 1고조파라는 게 있고, ENM 마이너스 1고조파라는 게 있고, 3N 고조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한 정수가 될 거고, M은 상수입니다.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M의 값은 3이죠. 그러면 이 N의 값을 1에서부터 증가시키게 되면 어떠한 고조파? 얘는 7고조파라든가 13고조파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5고조파라든가 11고조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3N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3, 6, 9, 12 이러한 고조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조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EM 플러스 1 고조파라고 하는 애들은 이 회전 방향, 즉 회전 자개 방향이 기본파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얘네들은 전동기 토크를 뭐한다?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MN-1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토크를 뭐한다? 감소시키, 즉 기본파 회전 자개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3N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얘는 회전 자개가 없습니다. 회전 자개가 없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즉 회전 자개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무관하다 이런 얘기. 이때 이 MN 플러스 1고조파는 토크를 증가시키고 5고조파나 11고조파는 감소시킨다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토크를 증가하는 그래프는 요것이고 감소하는 거는 요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동기에서 내는 토크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합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것을 합쳐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쵸?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전동기의 토크를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속도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일정한 속도를 내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조파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부하 토크와 전동기 토크가 어떻게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속도에서, 즉 정격 속도가 아닌 정격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안정이 되어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다? 크로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크로링 현상은 왜 생기느냐라고 봤더니 소형 유도전동기에서 고정자 슬롯과 회전자 슬롯의 수가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고정자 슬롯의 개수와 회전자 슬롯의 궁합이 맞지 않다. 그때 이러한 크로링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구 슬롯을 사용하더라. 사구 슬롯은 뭡니까? 바로 스크류드 슬롯. 그죠? 스크류드 슬롯. 사구 슬롯, 경사 슬롯. 이 경사 슬롯을 하게 되면 장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소음을 줄일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크로링 현상은 정격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안정이 되어 더 이상 속도가 증가되지 않을 때에 발생이 되더라. 문제에서는 이 얘네들에 대한 고조파가 어떠한지를, 자, 얘는 기본파 회전자기와 같은 방향, 얘는 기본파 회전자기와 반대 방향, 얘는 회전자기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이거죠. 이때 속도는, 자, 이 고조파 차수를 H라고 하면 속도 V는 차수에 반비례합니다. 고조파 차수에 반비례한다, 속도는.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상현상 중에 게르게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르게스 현상. 자, 이 게르게스 현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우리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삼상 유도전동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삼상 유도전동기. 자, 이 삼상 유도전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상 중에서 한 선이 단상이 되면, 끊어지게 된다, 그죠? 끊어지게 되면 바로 뭐가, 단상 전원이 공급이 되죠. 이 단상 전압이 공급이 되면서 일선 단선시 단상 전압 공급이 되면서 정격 속도의 50%에서 회전하는 현상이죠. 그렇죠?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책에 써있는 대로 얘기하면 고조파에 의한 일선 단선 시 정격 속도의 50%의 회전 속도에서 회전하는 현상을 우리는 게르게스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현상에는 크로링 현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게르게스 현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 및 특수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